네, 관광법규 들어갈게요. 2013년도 특별시험 2교시 제1과목. 저 법규하고 개론하고 항상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세요. 국사, 자원해설.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원 나왔는데 실은 자원 얘기하지만 실은 국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론을 지금 자원을 하는데도 국사에 대한 지식이 연동해서 지금 풀 수 있는가. 개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론이야말로 완전히 법규 얘기 나오고 완전 뭐 나오고 국사 얘기 나오고 뭐 뜬금없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개론을 보는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해요. 아니 개론 문제예요. 막 별게 다 나왔어요. 별게 다 나오는 게 개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관광학부에 들어가서 아주 뭐 초년 입학생일 때 1학기 때 배우는 게 개론만은 아니라는 거죠. 개론도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레벨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보면 뭐예요? 숫자가 뭐 100대, 200대, 300대, 400대, 500, 졸업할 적에 막 400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 이 사람이 배워야 될 지식의 내용, 그 다음에 조금 더 배워서 쌓아서 올릴 적에 더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법규도요, 개론하고 절대로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론을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시험 문제야. 법규가 먼저 나오죠. 그건 다 공부한 사람들이 법규하고 개론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개론 먼저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론에서 각각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각각의 사업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광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잘하고 더 원활하게 해서 관광객들 더 많이 오시고 많이 모셔서 외화 획득하고 국민생활 증진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제 친선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사업을 못하게 막으려고 만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의 선에서 이 사업자가 이렇게는 해야지 이 사업이 움직이겠구나, 활동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선에서 법이 정해져. 그럼 아니 안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법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실제 현 그 관광 사업에 맞지 않더구나, 않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심사해서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나요, 언제 또 법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론서에 다시 넣어놓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혹시나 시험 직전에 무슨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좀 리뷰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포털링 어디든 치시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법령이 게시된, 제가 이론서에도 넣어놨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개정된 법도 나와요. 그거를 보시면 요게 개정이 됐구나 안 개정됐구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죠. 저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하고 공부한 이후에 업데이트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부지런함 이런 게 필요한 거죠. 1번 관광기본법상 정부가 해야 할 시책, 이거 매번 나와. 옳지 않은 것이래.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다면요 더 힘든 게 하나 지금 다 봐야 되는 거야. 그쵸? 힘들죠. 옳은 것도 그렇긴 하지만 보세요.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돼. 그렇죠. 정부는 관광진흥 개발 장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된다. 이게 이 시험 당시에는 이게 맞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법령이 바뀌었어요.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해설서에 넣어놨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야말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변동된 법규는요 나올 확률이 거의 80, 90%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특히 2번 관광진흥계획,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요거를요. 연수까지 나왔다. 5년이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부는 3번에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정기국회가 시작된대. 정기국회를 여는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지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냐고요. 종료한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면 무슨 의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누가 이 보고서를 필요로 하겠어요.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요 공부하실 적에 무조건 막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법이 왜 필요하지? 나라면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각각의 각각 관광사업의 사업자들한테 이것이 관광사업자들한테 시행이 될 적에 좀 더 아주 사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내용일까? 이것이 상식의 선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우기가, 암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4번,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돼요. 당연하죠. 2번,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2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기준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 요새에는 소비자 만족도가 포함된다. 그쵸? 2번, 등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등급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건요, 답은 2번이에요. 5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호텔을 등급을 결정을 하는데 5년 동안 등급을 계속 유지시켜줘. 근데 그거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5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3년 정도가 그래도 가장 나아. 왜냐면 호텔에서 막 증개축하고 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그것이 굉장히, 호텔은 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 투숙객들이 완전히 하루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등급이 어떻게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5년 동안. 길다면 긴 연수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아니고 3년 정도로 해서 등급 결정 딱 3년 된 다음부터 당신네들은 요거 다 바뀌었으니까 등급이 내려갔어. 올라갔어. 그러면은 등급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신청해서 다시 등급 결정을 또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무조건 여러분 속에 5년이야 이렇게 하면요. 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상식의 선에서 5년은 좀 길다. 등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호텔 측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한 3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의 선에서 연수가 결정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회의,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 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번, 등급 결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4번에 등급 결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아니에요. 항상 법은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 주체가 누구야? 누구를 대상으로 해?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무슨 비율, 100분의 1, 무슨 퍼센티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숫자에 민감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면요. 절대로 힘을 못 써요. 문제 풀 적에. 상식의 선에서 이 정도가
상식적으로 맞지. 5년은 좀 그래. 10년, 어우, 큰일 나지. 이렇게 되는 상식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상식은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공부해가면서 아, 이 정도는 이 정도의 상식이 필요해. 이것을 이제 본인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3번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관광사업자가 받게 되는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돼. 의제는 뭐야? 어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의제에 해당하는 거 보면 1번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2번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의 등록, 3번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4번 초지법에 따른 초지 전형의 저가. 이런 인허가 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초지법이에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3번의 해상교통안전법은 뭐야? 지금은 해사안전법으로 변경됐어요. 요거 꼭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건 거예요. 인허가 의제에 해당하는 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관광사업자가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인허가 의제에 대한 상당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셔서 꼭 체크하세요. 문제나 확률 높고요. 사업 계획과 관련된 것이야. 아, 사업 계획은 뭐야? 아직 뭘 받은 게 없어. 사업 계획서를 내는 거야. 그런데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에요. 법이 있고. 그쵸?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아, 옳은 것. 그러면 3개는 틀렸겠네. 1번 현관 객실 식당의 접객 업무는 호텔 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담당할 수 있다. 이런 누구만이, 오로지 이런 거 나오면 좀 의심스러워. 여기서 보면요. 호텔 서비스 자격을 취득한 자가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해야 돼. 아니면 권고할 수 있어. 아니면 그 사람만이, 그거 하는 자만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틀릴 경우가 많아. 2번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위한 안내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성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거 우리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어야만 해. 자격증을 가진 분이어야만 관광통역 안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설명으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격증을 가져야만 안내사를 할 수 있는 걸 알아. 그러면요.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가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매요. 그러면 저 같으면 벌써 2번에서 옳은 것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시간을 굳이 들여가면서 3, 4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 없어요. 정말 정확하면요. 볼 필요 없어요. 그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란 거죠. 제가 말하는 그 미련 곰탱이처럼 공부하는 법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도 미련 곰탱이처럼 풀면 안 돼요. 딱 보면 내가 정확히 아는 답이 있는데 왜 3, 4번을 또 읽어가면서 이걸 하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정확한 답이 1, 2번에 나와서 그러면 3, 4번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치워버려. 2번을 답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괜히 아는 문제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4번에 그 대신에 여러분은 문제에선 그렇게 푸시고요. 지금 공부할 적에는 3, 4번을 보셔야 되죠. 3, 4번 보면요. 특 2등급이라는데 사실은 4성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호텔 등급이 무궁화에서 몇 성급? 스타로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 안내,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는 호텔 경영사 또는 호텔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별 자격 기준 그 별표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 그걸 공부하신 거. 저 같으면 공부할 적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문제에는 1번, 2번에서 벌써 딱 답이 나왔으면 그 밑에 거 안 보는 거야. 그쵸? 4번. 4성급 이상의 이거 1등급 특 1등급 아니에요. 4성급이에요.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 관리 및 경영 업무는 호텔 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가 뭐예요? 해주세요.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지. 그런데 해야 돼. 이거는 관광통역 안내사만이 종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취득한다. 이거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와 이거 한 사람이 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이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쵸? 4번의 답은 2번이에요. 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해설사의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자예요. 3개월이고요. 3번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이론 및 실습 평가 항목 각각 70점 이상 맞아요. 우리 생각해갖고 또 60점이라고 하면 안 돼. 그쵸? 4번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아니에요. 그쵸? 5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요 위에 거 1번만 알아도 2, 3, 4 시간 안 들여도 됐었죠. 근데 이거 1번이 아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2, 3, 4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6번 관광진흥법령상 반드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돼. 하는 업종은 뭐예요? 국제회의 시설업? 아니에요. 전문휴양업? 아니에요. 종합휴양업? 아니에요. 관광 숙박업은 반드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돼. 왜? 숙박업이잖아요. 누군가 가서 투숙을 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은 사업계획서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받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관광 숙박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하고 보면 그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업종은 관광계 이용시설업 있어요. 그리고 뭐 이용시설업 안에 또 있는 거죠. 요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7번 관광진흥법령상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사업. 이건 뭐 외우셔야죠. 관광극장 유흥업이에요. 그러면 요 유흥업 아니면 음식점업 이렇게 들어가는 업들이 있어요. 요거 각각 비교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각각의 사업체가 사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8번 카지노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60억 원일 때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액.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아, 뭐였지? 여기서 이제 또 멘붕이 오는 거야. 안 돼요. 지금 보면 100억 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억 원을 매출액이 이제 초과했을 적에는 4억 6천만 원은 기본이야. 거기에다가 100억 원을 초과한 그 60억 원 있죠. 60억 원에 100분의 1인 뭐예요? 6억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4억 6천만 원 플러스 6억이에요. 그래서 10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충분히 문제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답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요, 머릿속으로만 그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시고요. 손으로 4억 6천을 옆에다가 써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6억. 이게 써져야 되는 거야. 그냥 안 쓰고 머리로 하면요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뒀다 뭐해, 시험지 주는데. 그렇잖아. 옆에다가 써요. 아,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그거를 추천을 하냐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답을 적는 것과는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다 적어 놓으면요, 적어 놓은 대로 답이 나오고 그것만 갖다가 거기에 맞는 답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또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알려고 바등바등 거리는 것보다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알아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쵸? 9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그리고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죠. 3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그렇죠. 4번,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권. 이거 아니에요. 그쵸? 답은 4번이에요. 펜션업 이거 아니에요. 10번, 관광진흥법령상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1번 호텔업, 2번 휴양 콘도미니엄업, 3번 제1종 종합휴양업, 4번 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요, 제1종 종합휴양업이에요. 그쵸? 이거 꼭 체크하세요. 요런 거 문제 잘 났어요. 그러니까 제1종하고 제2종인데 요게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갈려져 있어. 그럼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요거 꼭 체크. 11번, 관광진흥법령상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에 허가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선에서, 그러니까 크루즈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겠다는, 이거 하고 싶죠. 아주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법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일 경우에만 카지노가 허용될 수 있어요. 요거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하세요. 2만 톤급. 그쵸? 그러면 벌써 옳지 않은 게 1번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 적에 2, 3, 4.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중요해. 먼저 알면 이거 2, 3, 4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문제 풀 적에는요, 저 같으면 1번에서 답이 딱 나왔으면 2, 3, 4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 괜히 헷갈리기만 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는 2, 3, 4를 꼭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카지노업을 하려면 외래관광객 유치 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걸 바꿔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옳은 것순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적에 답이 딱 나오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문제,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 2, 3, 4번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문제에 나온 것만은. 2번, 12번.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 뭐예요? 과태료를 적게 내주게 한다는 거야. 경우가 아닌 것은,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 제외한다고 하였어요. 보면 1번,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건 뭐야? 아니에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뭐 5년, 3년 나왔는데, 아까 호텔 등급 결정할 적에 3년이라고 나왔죠. 그거는 3년 동안 5년이 되면은 호텔 등급 결정하는데 굉장히 그 호텔 투숙객이나 여러 거 감안했을 적에 너무 날짜가 길다는 뜻인 거고, 여기 위반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위법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정도는 페널티를 받은 사람이 5년 이상은 흘러야 그러니까 5년 이상 또 잘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급 결정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3년으로
줄여서 아주 철저하게 등급을 다시 결정 짓는 거야. 그런데 과태료 같은 거 위반하고 관련된 거는 더 기간을 늘려야죠. 3년 주면 안 돼. 5년 동안 이 사람이 한번 위반을 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5년 정도는 모범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런 경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 안 돼. 요런 경우에는 5년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모범적으로 저 사람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나 안 하고 있었나를 보려면 그래도 적어도 기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2, 3, 4번은 꼭 공부하세요.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가족호텔업의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20실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객실 얘기 나올 적엔. 그래서 30실 이상이어야 하고 2번 수상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거는 수상오염 방지 이거는 크루즈죠. 그쵸? 일반 수상업이죠. 그리고 매점이나 간이 매장에 있을 것 이런 거 특별히 등록 기준이 없어요. 4번에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요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에요. 14번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카지노 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그 다음에 3번 장기 수지 전망, 4번 그 다음에 인력 수급 계획 및 관리 계획,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영업시설의 개요예요. 2번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신에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인해야 되는 서류에 이 법인 등기 사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2번은 안 들어가도 돼. 하지만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이죠. 14번의 답은 2번이에요. 15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인데요. 한번 보세요. 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15번의 키포인트는요. 허가 잘 봐야 돼요. 저 같으면요. 쭉쭉쭉 예를 들어서 종합유원 1번에 종합유원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저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을 것 같아. 3번 보세요. 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아니에요. 왜? 기타 유원시설업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고예요. 요거 꼭 체크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허가가 나와, 신고가 나와,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인이 나와. 요거 꼭 문제 나올 적에 꼭 체크하노라고요. 왜냐면 눈으로는 하는데 답을 맞출 적에 또 딴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시험지 문제를 그냥 막 시험지를 직접 그 시험장에서 막 너무 혼동되게 막 그냥 너무 지저분하게 쓰시는 마시고요. 아주 간결하게 쓸 것들만 탁탁 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저 같으면 허가 이렇게 딱 쳐놓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혼동이 안 되죠. 우리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옆에 써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내가 빨리 찾아야 돼. 그것을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못해요. 그걸 지금 내 머릿속에 세워놓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풀 적에 나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거야. 이렇게 나는 내 식대로 내 기억에 남는 또 기억 방법이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하는 방법을 지금 세워두세요. 저는 또 저 나름의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16번 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이래.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1번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이 접객 공간이 개방형 구조. 아니 지금 폐쇄형이면 안 되죠. 개방형 구조여야 돼요. 왜냐하면 폐쇄형이란 거 무슨 뭐 아주 그냥 음침한 데 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맞이하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이, 접객 공간이 그건 거잖아요. 개방형 구조이어야 해요. 2번, 이런 것만 답 나오면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1번에 답이 딱 나왔잖아. 2, 3, 4번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17번, 관광진흥법령상 변경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상호 및 대표자 변경할 적에 당연히 변경 등록해야죠. 2번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수 및 형태의 변경.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관광진흥법령상 변경 등록 사항에는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 숙박업의 객실수 및 형태의 변경이에요. 요거 꼭 정해주세요. 변경 등록할 적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은 아니지만 요걸 제외한 관광 숙박업 모두는 객실수 및 형태의 변경이 있을 적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관광 숙박업의 부대시설의 위치, 면적 및 종류의 변경, 이거 당연히 변경 등록해야 되죠. 4번 여행업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 등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 맞아요. 4번 맞아요. 그러니까 변경 등록 사항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18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광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여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 우리 나와 있잖아요. 관광특구, 우리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관광경제특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관광법령상에. 그리고 복합리조트,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곳인데 관광단지일 리는 없잖아요. 관광특구가 나와야죠. 그쵸?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19번 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의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면 무엇이 틀렸나 한번 보자고요. 2번에 외국인 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관광이죠.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을 하는 것이에요. 외국인 의료 관광이라며요. 그러면 국내외 의료기관의 진료가 아니죠. 외자를 빼야 돼. 3번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공사 사장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쵸? 요거 국내외, 외국인 아니에요. 그쵸? 3번. 4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한국관광공사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을 벌릴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 헷갈리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그 해외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외국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료관광을 막 유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하고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유치업자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쵸? 장들과 협력을 해서 해외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의 선을 볼 적에 내가 이 문제를 모를지라도 읽어보면 아니라고 그 머릿속에 이건 아니야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 안 하잖아. 왜 갑자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해외 마케팅 하는데. 그렇잖아. 업자들하고 해요. 여기 나온 제가 불러드린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유치업자들, 이런 의료기관, 유치의료기관 이런 죄송해요. 이런 분들과 일을 해야 다양한 홍보 마케팅이 효율적이겠죠. 20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요 4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1, 2, 3 잘 보세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출국 납부의 부가 징수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죠. 이것도 하나의 지금 여러분한테 비수를 꽂는 거야.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나올 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맞아 이렇게 할 것 같이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생각해 두세요. 기억해 주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쵸? 요거 꼭 체크.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얼마나 치사해. 문제가 좀 그렇지 않아요? 치사하고 무슨 이거 주체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받거나 이런데 이게 법규 문제예요. 치사해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 다른 거 있잖아요. 여지껏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령으로 한다 뭐 이렇게 다 그랬는데 요것만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항들 보면 그거를 또 잘 외웠다가 공부해서 문제를 풀 때 쓰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요건 좀 다르네. 그럼 나는 옆에 적어놔야지. 요건 요거야. 이렇게. 21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4번 내국인 의료관광 유치사업이야. 내국인 의료관광 유치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쵸? 22번 관광진흥개발기금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 납부금의 부가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22번에 보면 1번, 2번, 4번은요. 출국 납부금의 부가징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신은 이거 내가 위탁할게 할 수 있는데 3번에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요. 위탁할 수 없어요. 무엇을? 출국 납부금을. 출국 납부금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항만으로도 나가고 항공으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출국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있죠. 요거 문제에 꼭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23번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2, 3, 4번이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2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 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 아니에요. 한국은행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3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하이자율, 대여이자율 다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대여이자율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4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 지출 한도액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돼요. 두 분한테 알려야 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23번 꼭 체크하시고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23번의 답은 1번이에요. 24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기준이 아닌 것이래요. 1, 2, 3 맞아요. 근데 4번이 왜 틀렸나 보자고요. 4번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면세점이 있을 것. 그쵸? 근데요 여기에는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국제회의 도시 지정 기준에는 문화시설과 면세점이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국제회의 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요 한 2013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두세 개 문제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 세네 개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도 좀 자주 보셔야 돼요. 25번.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담당 업무가 아닌 거. 여기서도 또 한 문제 나오는데 한 이제 어떤 때는 막 네다섯 문제도 나오고 막 이래요. 여섯, 일곱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여섯 문제 아니면 많을 때는 아니면 네다섯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25번.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담당 업무가 그러니까 아닌 것은 나오는데 국제회의 전담 조직의 업무로서 맞는 것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담 조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CVB. 보시면 CVB 이론서 찾아보세요. 1번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맞죠? 3번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맞아요. 4번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수급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 2번 보세요. 국제회의 산업의 국내 홍보.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담 조직을 유치하고 여기서 또 홍보도 하고. 그런데 국내외 홍보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요것만 봐도 내가 1, 3,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2번만 봐도 벌써 국내 홍보라는 말은 조금 어불성설이야. 어느 정도 이 업을 아시는 분은 아 무슨 국내 홍보, 국외 홍보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관광법규는 다 했어요. 잠깐 쉬고 할게요.